네, 안녕하세요. 세통마취과 대표원장 백은주입니다. 지난 1편에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저희 박사 원장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, 오늘은 제가 그 공황장애 케이스로 수면하셨던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심리적 요인 때문에 치과 치료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이 앓고 계시는 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치과 치료를 위해서 오셨던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케이스 환자분은 어금니가 흔들린다고 오셨어요.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치아의 그 뿌리 쪽 뼈가 다 녹아가지고 막 휘청휘청하고 있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가 좀 몇 개 없으셔서 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셨고, 그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합의 그 힘의 분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치아가 좀 많이 상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치료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치료나 힘든 치료가 아니지만 환자분은 그 과정 자체를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. 바로 오신 날 바로 수면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,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안 받으려 하시고 치료받는 거를 좀 이렇게 피하려고 하시는데, 저한테 오히려 빨리 시작해달라고,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를 네.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했고, 다행히 공황장애 약이나 이런 거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은 저희가 보통의 수면 치료할 때 들어가는 약 용량 정도로 적절하게 수면이 됐습니다. 그래서 첫째 날 치료는 이제 발치를 하고 뼈 이식을 했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고, 다음날 소독하러 오셔서 검사를 했는데 환자분은 그 치료했던 거 기억이 많이 안 나신다고 하시고 편안하게 받으셨다는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4, 5개월 정도 기다린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, 그때도 당연히 이제 수면으로 하셨죠. 두 개의 수술을 끝내고 나서 이후에 임플란트 머리 올리고 하기 위한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, 그 과정은 수면할 정도의 큰 치료는 아니어서 그냥 수면 아닌 채로 하셨지만, 코로 덮었을 때 그 불안감을 좀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덮지 않고 빨리빨리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 치료 자체로 뭐 공황장애가 치유됐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, 그래도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아, 내가 치과 치료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, 그런 거를 극복하신 게 좀 느껴졌던 환자분이었습니다. 이분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앞니가 벌어져서 상담을 원합니다 였습니다. 앞니 사이가 약간 이렇게 틀어졌어요. 치아 하나가 앞으로 약간 돌출되면서 옆으로 들어가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도 벌어져 있고, 근데 이분은 뭐 앞니 벌어진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 아래도 뿌리 쪽에 많이 뼈가 녹아 있었기 때문에 뼈 이식과 임플란트가 필요한 케이스였고, 뻔히 알고 있듯이 이거는 덮어 씌우든지 아니면 뭐 교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신 상태에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.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교정이죠. 두 번째는 이 치아를 좀 많이 깎아가지고 새로운 머리를 올리면서 그 사이를 다시 만나게끔 붙이는 거죠. 네네. 그게 이제 크라운 치료죠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치아를 조금 덜 삭제하고 그 공간만 메울 수 있는 얇은 뭔가를 붙이는 거. 이제 그걸 이제 보통 라미네이트라고 하죠. 아, 네. 그런 식으로 앞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었는데, 이분은 교정을 좀 고민을 하셨지만 교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치아가 앞니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뿌리 끝에 좀 염증이 크게 있었고,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으로 마무리됐던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근데 이제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수면으로 진행을 하셨고, 또한 또 공황장애 약도 좀 오랫동안 복용을 하셔서 보통 환자들보다 좀 과량의 약이 들어가야 수면에 대한 반응이 오시더라고요. 네.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어떤 응급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죠. 더 커지긴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료진의 어떤 준비된 프로토콜이나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. 사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치과 수면 마취로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네, 싶습니다. 맞아요. 저희가 치과 수면 마취를 알아보고 오신 환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치과 수면 마취를 원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를 먼저 여쭤보잖아요. 근데 이 환자분은 그게 신경치료 자체였었던 거고, 근데 신경치료는 사실은 한 번에 잘 안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떤 식으로?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고 신경이 좀 손상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심각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, 그래서 당일날 수면 치료와 그다음에 신경 치료를 하면서 그날 바로 치아도 깎고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 드리고 본을 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치아를 끼워드려서 마무리했습니다. 아, 네.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그 틀어졌던 게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메꿔진 걸 볼 수 있고요. 그 잇몸이 치아 사이에 약간 벌어져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차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갑자기 그 불만이었던 상황이 해결이 되시니까 여러 가지로 만족을 하셨고, 네. 수면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으셨고 기억도 많이 안 난다고 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던 케이스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
저희가 공황장애 환자를 치과 수면 마취로 치료하는 데에서 가장 큰 힘든 점들을 조금 꼽자면 첫 번째는 공황장애 정도인 것 같아요. 공황장애 정도가 개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환자분은 반드시 치과 수면 마취가 필요한 케이스인지 그냥 상담이나 아니면 웃음가스나 이런 것만으로 조절이 될 환자인지 이제 그런 걸 좀 선별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치료 내용에 대한 건데 여러 번 와야 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분이 공황장애를 느끼게 되는 트리거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경험 있는 의료진과 그리고 또 의료진과의 또 반드시 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대화가 봐주시는 게 필요하죠. 좋을 것 같습니다. 환자분 본인께서 공황장애가 있으시고 나는 치과 수면 마취를 알아본다라고 하시면 좋은 선택을 잘 하셔서 안전한 수면 마취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무섭지 않은 치과 치료를 진행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